안녕하세요. 신의한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팩 행사장에서 정말 중요한 분을 한 분 뵀는데요. 바로 한승주 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태극기 집회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이렇게 워싱턴 DC 시팩 행사장에서 장군님을 뵈니까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신의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곳에서 신의 한 수를 뵐 줄은 잘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리커버리 코올리션 대한민국 회복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들, 그중에 애국자 교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이제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교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장군님께서 이렇게 시팩 행사장까지 직접 오셨을 때는 정말 한국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상황도 4월 총선도 앞두고 한국의 상황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군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총선 무드로 접어들고 있는데 4월 15일 날 보수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1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주사파 야당의 이해찬 씨가 우리는 260석을 가져온다. 4월 15일 총선에서. 그러면 260석이 어떻게 된 260석이냐? 지역구 240석 플러스 이제 비례대표 20석, 도합 260석을 가져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86%를 지금 문재인이와 추미애가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못 쓰더라도 중국 인민들은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마스크를 다 가져다가 중국으로 보내는 문재인, 이 원성이 자자한 저에게 86%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저는 부정자를 안에다가 넣습니다.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에 권순일 대법관 겸 그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박영수라고 하는 사무총장, 이들이 사전투표함 훔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또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이 또 여론조사 결과 조작, 그리고 결정적인 KBS, MBC, SBS의 3사 공동출구조사, 전 세계에 2개사가 묶어서 공동출구조사를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3개사, KBS, MBC, SBS를 묶어서 이제 공동출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을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출구조사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제가 제 유튜브에 올린 것은 15개 이 부정선거 수단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260석을 가져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에도 오늘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260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한반도 공산하고 동북 공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5일 날 결과가 딱 나오는 걸 보면 아하, 한성주 장군이 이 얘기를 했구나. 이해찬이가 작년 3월 1일, 4월 19일 날 260석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대책 없이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표를 훔칠 준비를 해갖고 이제 260석을 가져간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장모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다가오는 4월 총선 때는 지금 두 가지 위험이 있다.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방송 이제 3사의 그런 뭐 공동 출구조사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많은 우려를 이제 제기해 주셨고 또 이러한 우려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뭐 일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권자들,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백모 박성현 씨가 이 부정선거 감시를 하기 위해서 약 4천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박성현 씨가 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통합당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야당이, 그리고 야당 중에서 가장 중심된 야당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박성현 씨 혼자만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모집하면 또 종북 좌파들이 우르르 몰려와 갖고 또 결국은 부정선거를 돕는 일을, 부정투개표를 돕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면 5일 전에 하고 4일 전에 이틀간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대 총선 2016년도 4월 13일 그 총선 때는 약 16%가 사전선 11.6%가 사전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조작을 해갖고 20% 이상이 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0%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 보수에서는 대여섯 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좌파에서는 한 명이 나오고, 그러면 이 한 명에게 20%를 몰아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나머지 보수는 분열돼서 조작해야 뭐 10몇 프로 뭐 이렇게 가져갈 텐데 이쪽 한쪽에다 20%를 조작해갖고 몰아줄 수만 있다면은 260석 얼마든지 당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표를 훔쳐서 이쪽으로 좌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3사 공동출구조사에 의해서 거의 다가 260석을 가져간다. 그럼 예를 들면 200석 내지 260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갖고 선전을 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막아야 될 야당이 부정선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씨는 야당의 리더로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부정선거 없다, 땅굴 없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고 이분이 지금 부정선거가 없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한 이 부정선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제도권 속에서 이걸 막아주는 야당의 리더들이 필요한데 부정선거 없다라고 하는 리더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교안 씨도 부정선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심재철 씨, 지금 야당의 원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 4박 5일 그리고 5박 6일을 지내다가 오는 저 사전투표함을 우리가 24시간 감시체제를 동원해갖고 저것을 확실히 보존하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이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여기가 이제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좌파 이 집단이 이걸 관리하는데 마치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이 사전투표함이 고양이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야당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260석은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군님께서 K-스펙에도 오셨고 물론 뭐 스펙 행사 전반적인 행사에도 참가하셨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한국의 스펙 세션에서 장군님께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께 신의 한 수 시청자분께 오늘 K-스펙 세션에서 특별히 전 세계 보수주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과이도를 향해서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과이도가 국회의장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작년 1월 달부터 트위터를 날렸고 올해 2월 4일 날은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이도 국회의장을 모셔다 놓고 저분이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다라고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파괴했고 한미동맹을 파괴한 자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려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260석을 이해찬이 가져가는 것을 설마 하고 있을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 이제 260석을 가져가기만 하면 5월 31일 날 이 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5월 31일, 한 달 반 남았죠. 그러면 거기에서 1주 내지 2주 이내에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통과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60일 이내 통과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한 달 반 만에 이 21대 국회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60일 이내에 이 국민 투표로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반 플러스 2달 도합 석 달 반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이를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다가 앉히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3월 1일 2월 29일이죠. 2월 29일 날 이제 태극기 시민들이 일어나서 문재인 끌어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4월 15일 260석 가져가기만 하면 이제는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켜서 종북 좌파 척결하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군님께서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계실 때도 열심히 태극기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셨는데요. 한국에 계실 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특히 미국이라는 그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때 그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은 노스코리아 간첩이다, 북한의 간첩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간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건너와서 백악관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를 제거할 때 문재인도 같이 제거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이 문재인에 관련돼서 많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문재인이가 한미동맹을 버리고 중국 편에 서서 중국과 대한민국은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공동 운명체다. 공동 운명체는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몽을 같이 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2017년 12월 달부터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여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28,500명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의 군속 6,000명이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적으로 규정하면 바로 30만 명이 인질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카운트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즉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가해지는 역사가 오면은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4월 15일 260석을 저 종북 좌파 간첩단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대한민국 구출의 역사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다기보다 그 정신은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림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떨어뜨림으로써 대한민국이 그 당시 해방될 수 있었듯이 대한민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선에 영향이 가는 4월 15일 결과에 의해서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한성주 장군이 내다보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트위터와 성명을 발표할 날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군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우리 보수주의자 진영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또 상황이 좋게 흘러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정한 선거관리 문제, 그리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외에 우리가 4월 총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국의 보수주의자 또는 구국 활동을 해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보수가 다시 재건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이제 사기 탄핵에 총탄을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2016년 10월 24일. 그로부터 12월 9일,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달 반 새에 국회의원 234명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합니다. 저희들은 설마 200명을 넘어서겠느냐, 3분의 1을 넘어서겠느냐 했는데 234명이나 확보해갖고 이제 국회가 탄핵을 결정을 한 것이 2016년 12월 9일이죠. 그러고 나서 2017년 3월 10일 날 이정미를 포함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설마 박근혜 탄핵으로 가겠느냐,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8대 0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설마 하면서 4월 15일 총선을 내다보고 있지만 4월 15일 되면 설마 하던 것이 아하, 저게 이해찬이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260석을 선포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두 집단을 얘기하겠습니다. 두 집단이 하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약 850명이 지금 회원이 돼 있는데 이 850명이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는 850명 이 예비역 장성단들이 이제까지 특히 육군 장군들 땅굴 없다, 한성주 장군 미쳤다라고 했던 걸 회개하고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월남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저한테 땅굴 문제를 한성주 장군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장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없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복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우리 장선당, 예비역 장성단과 그리고 교수단, 최근에 교수들이 울산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은 물러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문재인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외쳐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복귀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제대로 복원시키는 것은 impossible.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라고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고 가자라고 하는 자들로 경계해야 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군님 오늘 정말 모처럼 귀한 기회에 모셨는데요. 당장 다가올 한국의 4월 총선에 대해서 정말 다른 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장군님의 실질적인 조언들을 참고하셔서 총선에서 정말 그 부정선거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군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그 멀리서나마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고국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